자, 등록사항 정정 나오지요. 자, 등록사항 정정하기 전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걸 중요한데 요거 빠지는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 이동 있지요. 자, 토지 이동은 우리 앞에서 했지요. 토지 이동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겠지요. 그럼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느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신규 등록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지목 변경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등록사항 정정, 신규 등록 분할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지목 변경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있지요. 효력은 원칙이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분할 등록했을 때, 합병 등록했을 때, 등록했을 때입니다. 신규 등록은 소유권 취득 시기는 준공이지만은 토지대장에 등록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효력이 발생하지요. 자, 다시 할게.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 효력은 원칙이 뭐예요? 등록입니다. 등록인데, 자,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있지요. 요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된다는 말은 원칙이 아니고 뭐예요? 특별한 예가 먼저 적용돼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뭡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무슨 법이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하지요. 우선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요. 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시행자 신청. 여기는 소유자도 못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신청해요?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자,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한테 신청해요. 여기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소유자 못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 못해요. 사업 시행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가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 있지요. 요건 소관청에 며칠 해야 된다? 15일 내에 해야 돼요. 15일 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준공했을 때예요. 준공은 공사 시작이에요? 공사 완료예요? 공사 완료입니다. 공사 완료.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요 사업 시행자가 있지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 신청해서 사업 시행자가 파산했어요. 파산하면 당해 주택의 시용을 보정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어요. 입주 예정자가 파산하면.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를 수반해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뭡니까?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요. 제출하면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합니다. 가름한다는 말은 대신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서 외에 토지 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뭐만 제출하면 돼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파산했을 때는 당해 주택 시공 보정한자 입주 행자 할 수 있고, 효력은 준공이고요. 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소유자 못한다 했지요.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위 신청하는 게 있어요. 요 대위 신청도 한번 시험 나오는데요. 요 특례와 다른 점이에요.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자,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뭐라고?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요거는 소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건데, 여기에서 대위 신청 안 되는 자가 있어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외웁시다. 등록사항 정정하고
우리 요거 좀 이따 배웁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이 바뀌었죠. 그럼 등록기 이걸 정정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든지 지적 소관청이 해야 되지 대위 신청은 안 돼요. 대위 신청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누가 있느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요런 점유자도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요거 외웁시다. 자, 대위 신청 안 되는 자는 뭡니까? 등록상 정정하고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등은 대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제일 위에 보면 등록상 정정 나와 있죠. 자, 등록상 정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볼게요. 지적 공부예요. 공부에 있어서 뭔가 등록이 잘못됐어요. 뭔가 등록이 잘못됐어요. 그럼 뭔가 등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잘못 등록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 정정이 있습니다. 자, 요 소유자 정정, 자,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제 이름이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김수경이라 했지요. 제 이름이 김수경인데, 자, 그런데 이 토지 대장이에요. 제 이름을요, 김경수로 잘못 적었어요. 잘못 적었으면 정정해야 되겠지요. 김경수에서 뭐로 김수경으로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 두 개가 가능성 두 개입니다. 미등기 토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기등기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미등기 토지일 때는 김경수를 김수경으로 정정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정정해요? 이때는 뭡니까? 가족관계 정명서에 우리 법에 보면 의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합니다. 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한다 되어 있어요. 의하에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관계 정명서 외에 있지요. 주민등록표 등초보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 정정 안 됩니다. 오직 무슨 미등기 토지 소지 정정은 가족관계 정명서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등기는 이미 등기됐잖아요. 등기됐으니까 뭐 등기필 정보라든지 또 등기 전산 정보 자료라든지 또 등기 사항 뭐 정명서라든지 또 뭐 등기 완료 통지서라든지 자, 요런 서류들을 가지고 정정하겠죠. 자, 기등기와 미등기가 다릅니다. 자, 요거는 무슨 정정이다? 소유자 정정이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어요. 정정이 있는데 신청에 의한 정정을 잠깐 볼게요. 인접 토지에 경계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 토지, B 토지인데 이 경계가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B 같으면 어떻게 돼요? A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본인도 잘못된 걸 알지만은 쉽게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이 B에 인접 토지 소유자에 뭘 넣거나 승낙서를 넣거나,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 법원에 뭘 넣어야 된다? 판결을 받아서 정정해야 됩니다. 자, 법원에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정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는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직권 정정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는 직권 정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 정정이 있지요. 요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0몇 가지 되는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몇 개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예요. 다르게. 그럼 어떤 경우냐? 지금 여기에 임야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어요. 결의서에 여기에 변경 전의 지목이 있고요. 변경 전의 지목이 있고 여기에 변경 후의 지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야하고 여기 변경돼서 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토지대장도 당연히 뭡니까? 임야에서 뭐로 해야 돼요? 대로 해야 되지요. 근데 이걸 임야에서 전으로 했어요. 그러면 토지이동의 내용의 이동기를 다르게 정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을 토지이동 내용대로 뭡니까? 대로 고쳐야 되겠죠. 이런 경우하고 또 뭡니까? 면적의 정감 없이 위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위치가 잘못된 경우. 그래서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만약에 면적의 정감이 따르면 직권정정 안 돼요. 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면적의 정감이 따르면. 자, 지적도에 내 땅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럼 이렇게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그럼 면적의 정감 없죠? 이때 지금 되고. 만약 이렇게 면적의 정감이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인조 토지 소유자의 성낙서나 법원에 판결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된 경우. 자, 생각해 봅시다. 청량에 있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대장도 100제곱미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0으로 등록해 놨어요. 다르게 정리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작성할 때예요. 뭐 잘못 작성했어요. 처음부터 잘못 작성할 때 되더라. 또 5번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환산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한 평은 몇 제곱미터예요? 3.3058제곱미터잖아. 근데 한 평은 3.3058제곱미터인데 이걸 2.7로 환산해. 잘못 환산했죠.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나 지적 공부가 잘못 정리된 경우나 청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나 또 우리가 지적 청량 적부심사하면 어떻게 돼요? 적부심사 결과를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대로 무슨 정정한다? 직권정정합니다. 뭐 이렇게 직권정정하는데 이런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시험 잘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직권정정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런 거 비교해서 뭐 지적 청량이 잘못됐다거나 그럼 지적 청량이 잘못되면 바로 직권정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 청량 적부심사 거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지적 청량이 잘못되거나 또 뭡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나 아까 다르게는 뭐라 했어요? 토지이동 정리 결석 했잖아요. 뭐 이런 등등 있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요거는 직권 사유 아니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보면은 4번에 보면 소유자 정리 나오죠.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 소유자 정리하고 뒷장 가면 등기 촉탁이 나오고 또 직장 가면 지적 정리의 통지가 나옵니다. 자, 이 세 부분들도요, 시험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자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잠깐 해볼게요. 자, 원리부터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자, 봅시다.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과 소유권 변동란이 있습니다. 변동란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요.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입니다. 우리 있죠? 그
대장과 등기부는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지요. 답이 대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죠. 사실이 바뀌면 대장을 먼저 고쳐줘요, 등기부를 먼저 고쳐줘요? 대장을 먼저 고쳐주죠. 그럼 답을 뭐로 고치고 대로 고치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죠. 그럼 답을 대로 고칩니다. 자, 여기 무슨 정리냐? 자, 요거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A가 B한테 팔렸죠. 그때는 뭡니까?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치죠. 그럼 A에서 뭐로 고치고 B로 고치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죠. 그럼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치겠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요거 두 개 있죠. 여기 지적이잖아. 그러면 지적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 정리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요 지적 공부가 뭔가 현실과 안 맞을 때 현실과 맞게끔 고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적 정리라 합니다. 자, 지적 공부가 뭔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현실과 맞게끔 고치는 것을 무슨 정리라 한다? 지적 정리라 합니다. 그러면 지적 정리 속에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요거 사실이 바뀌면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여기 대장 고쳤죠. 여기 토지 표시 정리하네요. 물론 요거 나중에 등기부 고칩니다. 자, 여기 뭡니까? 토지 표시의 정리지요. 첫 번째는 토지 표시의 정리가 있고요. 그럼 요걸 토지 표시가 바뀌면 답을 대로 고치겠죠. 나중에 등기부 고쳐줍니다. 근데 요걸 뭡니까? 이럴 때는 토지 이동을 정리해줘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이때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별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가 B한테 팔렸죠.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먼저 고쳤죠. 등기부 고치고 바뀐 대장 등기부를 여기로 보내주죠. 그럼 A에서 B로 고치겠죠. B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무슨 정리다? 소유자 정리지요. 그러면 소유자는 뭡니까? 이 지적공무에 소유자 바꾸기 위해서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필요해요. 근데 소유자는 뭡니까? 대장의 소유자는 뭐 가지고 고쳐요? 등기로 기초로서 고치잖아요. 그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등기 완료 통지, 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소유자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무슨 정리다? 지적 정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지적 정리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소유자 정리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지적 정리 더 넓은 개념이죠. 지적 정리 속에는 요 두 가지를 포괄을 하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그리고 요 부분이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나오는데,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 요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왕 나왔는 거요. 자, 여기에서 이제 A가 있고 이게 전대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A가 이 토지를 B한테 팔려면은 뭡니까? 이 사실이 다르잖아, 대장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대장을 기초로 해서 요 등기부를 이렇게 답으로 고치고 난 뒤에 있지요. 이게 팔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각하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소유자가 답이고요, 여기 A입니다. 근데 여기 B예요.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는 뭡니까? A가 C한테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팔 수 있습니다. 왜? 소유자는 권리는 등기부를 중시하잖아. 이건 다르더라도요, 대장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팔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등기 배울 때 요 관공서 있죠. 관공서가 개입될 때, 촉탁 등기일 때는 뭡니까? 이거 대장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또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의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다 수리합니다. 그건 나중에 등기부에서 할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요거이 무슨 정리인데, 소유자 정리입니다. 자, 소유자 정리인데, 근데 요 소유자 정리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잘 봅시다. 첫 번째,
등기소입니다. 첫 번째 등기소예요. 자, 일단은 A에서 B한테 팔렸죠. 팔리면 뭐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치죠. A에서 B로 고쳤어요. 고치고 난 뒤에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한테 서류를 보내줘요. 무슨 서류를 보내주냐 볼게요. 등기필 정보통지라든지 또 등기 완료 통지라든지 또 등기 전산 정보 자료라든지 또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그럼 서류들을 받아서 뭡니까? A에서 B로 고치겠죠. 이때 서류 보내주는 것은요, 4개 다 보내줘야 돼요?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하나만 보내주면 됩니다.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고치겠죠.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서류들을 지적소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A에서 B로 고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기 전대에 있어요. 자, 이런 서류들을 등기소에서 보내주니까 소관청이 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고치려고 하는데 대장의 부동산 표시하고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 상태에서 A에서 B로 고치면은요, 나중에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볼게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등기소에다가 불부합 통지를 합니다. 자, 무슨 통지한다? 불부합 통지예요.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고 불부합 통지해줘요. 그럼 불부합 통지를 등기소가 받았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자, 이렇게 사실하고 대장의 사실하고 등기부의 표시가 다르잖아요. 이때 여러분, 전을 답으로 고칩니까? 답을 전으로 고칩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대장 지적을 중시한다 했겠죠. 지적을 중시하니까 전이 지적이잖아. 그럼 답을 뭐로 고친다? 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소가 소유자 보고 있지요. 소유자 보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허락해요. 등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답을 뭐로 고쳤다? 전으로 고치고 난 뒤에 이렇게 B로 등기 지적소관청에 요 소유자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양자 일치하잖아. 정리해 주고, 만약에 요 소유자가 있죠. 1개월 내입니다. 자, 30일 아니고 1개월 내예요. 1개월 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해요. 안 할 때는 뭡니까? 등기소가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변경 등기에서 답을 전으로 고쳤지요. 전으로 고치면 이렇게 B로 소유자 정리해 줍니다. 자, 직권된다, 안 된다? 직권됩니다. 자, 무슨 권? 직권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요건 등기소에서 하는 무슨 정리다? 소유자 정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 공무원이요, 한 번씩 어디 가느냐? 등기소 가요. 한 번씩 등기소 가서, 자, 구청공무원, 이 구청공무원은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등기소 가서 대장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가를 조사해 봐요.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뭐 하려고 해요?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은 유료다, 무료다? 무료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이때 비용은 유료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있죠. 소유자 보고 너 이게 다르니까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소유자가 만약에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요 등기부를 보고 있지요. 직권으로 무슨 정리한다? 소유자 정리해 줍니다. 그럼 요것도 직권되지요. 요것도 직권되고 둘 다 뭐가 된다? 직권이 됩니다. 둘 다 직권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에서 배웠는 거, 신규 등록지에 있지요. 신규 등록지에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해요?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정리하지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자 정리한다 하면 O다 X다. X지요. 네 번째, 무주의 토지 있지요. 무주의 토지에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죠. 이때는 국으로 등록합니다. 국가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소유자 정리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바로 뒷장 넘겨봐요. 자, 그 뒷장에 보면 3번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지적소관청의 조사 확인, 요건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1번 있지요. 5번에 1번이 무슨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이지요. 자, 무슨 촉탁? 등기 촉탁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등기 촉탁은요, 소유자 정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답입니다. 답인데, 자, 소유자 정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답을 대로 바꿨어요. 자, 답을 대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죠. 그러면 답을 대로 고치고 난 뒤에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지요. 그러면 답을 대로 고치겠죠. 여기 등기 촉탁이에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란 말은요,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것이다?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자,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바뀌었잖아. 그럼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 또 등기 촉탁은 옆에 적어놔요. 등기 촉탁은 국가 자신을 위한 등기로 봅니다. 자, 국가 자신을 위한 등기로 봐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게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있지요. 아닌 것이 뭐냐? 첫 번째, 소유자 정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했죠?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등기 촉탁과 반대잖아. 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를 먼저 고쳐주고 지적금을 고치는 거고, 등기 촉탁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바뀌면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니까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두 번째, 신규 등록이에요. 두 번째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은 왜 등기 촉탁에서 제외돼요? 여러분, 등기 촉탁이란 말은요, 사실이 바뀌면 대장을 고치고 등기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없잖아요. 등기부 없으니까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적 정리의 통지 나오지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 통지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요것도 잘 들어봐요. 내용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지적 정리의 뭐다? 통지입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여기에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이 있어요. 자, 요것도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자, 요것도 무엇에 관한 것이다?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건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자, 지적소관청이 뭐로 하거나? 직권으로 하거나,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자, 두 번째는 누가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세 번째는 뭡니까? 대위에 의해서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소유자가 이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죠. 그럴 때 모를 수 있으니까 뭡니까? 소유자에게 뭘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해 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인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대위에 있을 때는 소유자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으니까 소유자한테 뭘 해주라? 통지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 통지를 안 하느냐? 어느 때 통지 안 하느냐? 소유자에 관한 것이거나, 또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할 것이 통지 방법이에요. 통지 방법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도 우리가 이제 지적 소관청에 직권을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대위 있을 때 소유자 모르니까 통지한다 했죠. 그럼 통지의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원칙은요,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무슨 통지다? 교부 통지입니다. 근데 직접 못 만나요. 못 만나서 어떻게 돼요? 주소지나 거소지에다가 무슨 통지한다? 우편 통지하지요. 그런데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주소지나 거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수취인 불명께서 되돌아와요. 되돌아옵니다. 그때는 마지막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예외입니다. 예외. 일간신문에 내거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또 시군구 공보에 공고하면요, 여기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보는데 여기서 시험에요, 두 가지 방법 나올 수 있죠. 이게 원칙적으로 나오면 틀려요. 자, 뭐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옛날 시험 어떻게 하냐면 시군 공보돼 있죠. 요걸 뭐로 나왔냐면 시도 공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O다 X다. X입니다. 시군구 공보예요. 시도 공보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있죠. 그러면 강남구 공보예요. 요거는 뭡니까? 군포시 공보고, 군 어떻게 돼요? 함안군 공보고. 근데 시도 가면 어떻게 돼요? 강남구가 아니고 뭡니까? 서울특별시 공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시도 공보가 아니고 뭐라고? 시군구 공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읽어볼게요. 지적정리 통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시도 공보하면 틀려요. 시군구 공보입니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가 되어 있죠.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 분홍색 글씨 있죠. 분홍색 글 지적정리 통지 나오고 통지시기 나옵니다. 그 통지시기에 1번, 2번이 있지요. 요거 별표시하고 통지시기에 분홍색 글씨 있잖아요. 1번, 2번 별표시하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봐요. 통지시기인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봅시다. 첫 번째, 변경 등기가 첫 번째입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예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거 옛날에 시험 몇 번 났는데 이게 잘 틀려요.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잘 봐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답을 대로 고쳤어요. 자, 답을 대로 고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직권으로 답을 대로 고쳤다는 것, 직권으로 답을 대로 고쳤다는 것은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요. 자, 지금 봐요. 직권으로 답을 뭐로 고쳤다? 대로 고쳤잖아. 근데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요. 변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대장이 되니까 등기부도 뭐로 해야 돼? 대로 해야 되죠. 그럼 바뀐 대장을 등기소에 보내줘요. 그럼 답을 대로 고쳤어요. 그럼 대로 등기 완료됐죠. 등기 완료됐어요. 요거 내용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가 등기 완료했잖아, 답을 대로. 그럼 등기소에서 요 등기 완료된 것을 뭡니까?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요걸 받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접수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입니다. 근데 옛날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
등기소가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소유자한테 15일 내에 통지한다 하면 X입니다. 등기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시 직권으로 답을 대로 고쳤잖아. 대로 고친 것을 어디 보내줘요? 등기소에 보내주면 답을 대로 등기 완료됐죠. 그럼 이 등기 완료된 것을 다시 어디 보내줘요? 지적소관청에 보내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소유자한테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됩니까? 요것은 뭐가 필요한 경우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뭐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자, 어떤 경우냐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이 있지요. 지적도의 경계를 변동시켰어요. 또 지적소관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를 변동시켰어요. 자, 변동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경계나 좌표가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계가 뭡니까? 지적도의 경계, 직선 아니니까 직선.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또 경계 좌표 등록부 XY 좌표 있잖아요. XY 좌표. 뭐 1121, 1.4, 1311, 1.5 이런 좌표가 등기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안 나올 때입니다. 안 나오면 뭐예요? 요걸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자, 지적공부에 뭐 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통지하라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에 뭐 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봐봐요, 요게. 요건 쉽게 나오지요.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지 등을 통지하는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에 들어가서는, 자, 1번 한번 봐봐요. 토지의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다? 7일 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지요. 자, 등기를 통지 접수한 날, 여기다 적어놔요.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이에요. 자, 누가 접수한 날?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문제 확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지금 기초를 다 배웠잖아. 그 상태에서는 문제 확인은 여러분이 쭉 우리 배운 거를 기초로 해가요.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확인해 보면은 34번 문제 한번 봐요. 34번 문제 보면 요 직고 해설 보면은요, 여기 우리 앞에서 이제 해설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해설에 보면 여기 직권정지 사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직권정지 사유 해설 있지요. 요걸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목 파트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지적에 관한 법률은 요 요약강지 있잖아요. 요걸 듣고 난 뒤에 요거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 12문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 총 24문제가 나옵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 지적에 관한 법률은요, 이거는 12개 중에서요, 우리 대부분 수강생들이 10개에서 한 12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쉽게 맞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 강좌 있잖아요. 요 열심히 듣고 요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요, 최소한 7, 8개 내지 10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주에 하나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있지요. 자, 제가 지금 요약을 10강약 찍는데요. 지적에 관한 법률 4강약 찍고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배분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내용도 난해하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우리 뒤에 보면은 이 정리를 쭉 해놨잖아요. 해놓은 것을 여러분 한 6파트, 6강좌 남아서 6파트로 나누어서 있지요. 예습을 좀 미리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부동산 등기부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